냉탕과 온탕을 반복하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 아니다. 그렇게 냉탕과 온탕을 반복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이렇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 이렇게 냉탕과 온탕을 번갈아가며 목욕을 한 적도 있기에 그리 나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요즘 기사에 누군가 사망했다는 소식도 들리니 이 목욕법이 과연 맞나 하는 의심이 갖기도 했습니다. 건강을 위해 뜨끈한 찜질방이나 사우나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흔히 목욕탕에 가면 냉온용 냉탕과 온탕을 번갈아 들어가는 것이 혈액순환을 돕고 피부에 탄력을 준다는 이야기가 있어 많은 분들이 냉온욕을 즐겨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에 급격한 온도차를 경험하게 되는 냉온욕은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냉탕과 온탕에 번갈아가며 목욕하는 것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기사를 보니 작년 겨울 일본에 온천 여행을 갔던 한국인 3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직접 쌓이는 심근경색 등으로 밝혀졌지만 이른바 히트쇼크가 촉발 요인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가끔 여름에도 계곡에 갔다가 갑자기 준비운동도 안 하고 다이빙하듯 들어갔다가 심정지를 해서 사망에 이르는 소식도 들은 적이 있는데 특히 계곡 물은 너무 차갑기 때문에 온도 차이가 크면 조심해야 합니다. 목욕도 마찬가지로 탕도 차갑고 뜨겁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서서히 몸을 적응하고 천천히 입욕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히트쇼크는 추운 곳에 있던 사람이 욕실처럼 따뜻한 곳에 들어가면 혈압이 뚝 떨어지며 현기증을 느끼거나 심하면 실신하는 현상입니다. 이때 넘어지면서 욕조나 변기, 세면대에 부딪혀 골절이나 뇌진탕 같은 심각한 부상을 당하기 쉬우니 더더욱 노인분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일으키기도 하니 예방이 최선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영화 러브레터로 유명한 일본 배우 나카야마 미오가 지난 6일 집안에서 사망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조사 결과 사인이 욕조 내 익사로 밝혀졌는데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았던 미오도 히트쇼크로 변을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욕실 사고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국내에서 넘어져 다치는 사고의 절반에 가까운 46%가 가정 내 욕실에서 발생한다고 하니 오늘 올리는 글은 잘 읽으시고 올바른 목욕 순서와 습관을 익혀야겠습니다. 목욕을 하면서 특히 나이가 든 노인분들은 근력이 약해지거나 어지러움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고령 국가 일본에선 연간 1만 9천여 명이 집 안욕실에서 목숨을 잃는다고 하니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65세 이상에선 욕조 익사 사고가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2배나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목욕 시 좋은 습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간혹 갑자기 추운 데 있다가 옷을 벗고 욕실에 들어가면 맥이 풀려 쓰러질 수 있습니다. 또한 뜨거운 물에 갑자기 들어가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반대로 욕조에서 벌떡 일어나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혈관이 확장돼 혈압이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반신욕도 오래 하면 심장박동을 높이므로 피해야 합니다. 특히 술이나 약을 먹고 욕조에 들어가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아시는 지인도 겨울에 목욕을 뜨거운 물에 오래 있다가 나와서 혈관이 풀려서 정신을 못 차린 경우도 있으니 특히 뜨거운 물에서 운동 후 탕 안에서 윗분과 이야기할 때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럴 때는 몸을 전부 탕 안에 넣지 말고 반욕이나 다리만 넣고 너무 오랫동안 탕에 있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목욕 외에 또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바닥의 미끄럼이 그것입니다. 바닥에 미끄럼 방지판을 까는 것은 기본이고 욕실 벽 전체, 손길 닿는 곳마다 손잡이를 설치해야 합니다. 온탕, 냉탕 번갈아 들어가는 목욕법의 장단점. 온탕과 냉탕을 번갈아 들어가는 것은 대조욕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혈액순환 개선과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장단점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장점. 혈액순환 개선. 온탕에서는 혈관이 확장되고 냉탕에서는 수축하여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근육에 신선한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됩니다. 피로 회복 및 근육 이완. 온탕은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키고 냉탕은 염증과 부기를 줄여 피로 회복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운동 후 근육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면역력 강화. 체온의 급격한 변화는 신체의 면역 반응을 자극하여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해소. 온탕에서의 따뜻함은 긴장을 풀어주고 냉탕은 정신을 맑게 하여 전반적인 스트레스 해소에 좋습니다. 단점 및 주의사항. 심혈관 부담. 온탕과 냉탕을 반복적으로 이용하면 심장과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저혈압,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은 주의해야 합니다. 피부와 체온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 반복적인 온도 변화는 피부가 민감해지거나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저체온증 위험이 있으므로 냉탕에서 너무 오래 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어지러움 및 쇼크 위험, 체온 변화가 급격할 경우 어지러움, 저혈압, 심지어 쇼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거나 과로 상태에서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력 소모, 대조욕은 체력을 소모할 수 있으므로 과도하게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추천 사용 방법, 온탕과 냉탕을 3회 내지 4회 반복합니다. 냉탕에서의 마지막 단계는 짧게 1분 이내 유지하고 온탕에서 끝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시간을 조절하고 불편함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세요. 온탕과 냉탕을 번갈아 사용하는 것은 적절히 하면 신체 회복과 혈액순환에 효과적일 수 있지만 자신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이나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 전문가와 상담 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강하게 냉온욕을 즐기는 방법. 건강한 사람들도 냉온탕을 오갈 때 중간에 몸을 좀 식히거나 가벼운 맨손 체조를 한 후 탕에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냉온욕을 할 때 물이 너무 뜨겁거나 몸에 이상 증세가 느껴진다면 바로 중단해야 합니다. 남자들은 좀 이상한 시합 아닌 시합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불필요한 스스로의 내기는 빨리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사우나에서의 누가 오래 버티나와 같은 쓸데없는 내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뜨거운 온도에도 억지로 견디는 경우가 많은데 무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컨디션이나 체력에 맞춰 횟수와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탕의 온도는 40도에서 43도, 냉탕은 14도에서 18도가 적당한 온도이며 꼭 사우나에 가지 않더라도 같은 방식으로 집에서 전신 샤워를 하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온욕은 체온보다 약간 높은 38도에서 40도 정도의 온수를 이용하면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 온몸의 긴장을 완화시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았던 하루를 마무리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때 목욕 시간은 20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냉욕의 경우에는 아침에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 24도 정도의 냉수로 샤워를 하면 간밤에 이완되었던 근육, 소화기관, 배설기관의 활동을 촉진시켜 좀 더 상쾌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목욕은 단순히 몸을 씻는 효과만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거나 에너지를 충전하는 등 심신의 안정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국가별 목욕 문화. 참고로 목욕탕에서 일본은 수건을 두르는 편이고 중국은 두르지 않는 추세고 튀르키예 같은 이슬람 국가에서는 팬티나 바지를 입고 들어갑니다. 일본에서는 목욕을 할 때 한국인들이 수건으로 가리지 않기 때문에 당황스러울 수 있으니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목욕 문화는 기후, 역사, 사회적 요인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각국의 목욕 문화와 특징, 주의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 특징은 찜질방과 대중 목욕탕이 발달했고 온탕, 냉탕, 사우나 등을 이용하며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때밀이 문화가 일반적입니다. 주의할 점은 목욕 전 몸을 간단히 씻고 들어가야 합니다. 때밀이는 지나치게 자주 하면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의 특징 온천과 목욕 문화가 발달했고 목욕은 하루의 피로를 푸는 중요한 일상입니다. 공중 목욕 탕센터와 개인 욕조 사용을 하고 온천에서는 자연 경관과 함께 즐기는 여유를 중요시합니다. 주의할 점, 목욕탕에 들어가기 전 반드시 몸을 깨끗이 씻어야 하고 물속에서 비누나 샴푸 사용 금지입니다. 문신이 있는 사람은 일부 온천이나 센터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터키 목욕 문화의 특징. 터키식 목욕탕 하맘은 사회적 교류와 청결을 위한 전통적 장소입니다. 대리석 온도 조절 공간에서 스크럽과 마사지가 포함된 코스가 일반적입니다. 오랜 시간 머물며 휴식을 취하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주의할 점, 하맘 이용 시 제공되는 규칙 스크럽 순서, 옷 착용 여부 등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하맘 직원에게 팁을 준비하는 것이 관리입니다. 러시아 목욕 문화의 특징. 바냐라 불리는 증기 목욕탕이 전통적입니다. 고온의 증기와 차가운 물 심지어 눈속을 번갈아 사용합니다. 나뭇가지 베닝을 사용해 몸을 두드리며 혈액순환을 자극합니다. 주의할 점. 고온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천천히 적응해야 합니다. 나뭇가지 사용 시 강도를 조절해 피부 손상을 방지해야 하겠습니다. 핀란드 목욕 문화의 특징. 사우나가 국민적 문화입니다. 가족, 친구와 함께 사우나를 즐기며 휴식과 대화를 나눕니다.
사우나 후 차가운 호수나 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의할 점. 고온의 사우나에서 오래 머무르지 않도록 주의하고 적절히 수분을 섭취하며 몸 상태를 살펴야 합니다. 사우나 내에서는 대체로 수건을 사용하거나 나체로 이용합니다. 로마 유럽 일부 목욕 문화의 특징. 고대 로마에서 유래한 공중 목욕 탕테르마의 전통입니다. 현대에도 스파와 온천 리조트가 발달하고 휴식을 중시하며 아로마 테라피와 마사지가 결합된 형태로 즐깁니다. 주의할 점. 스파에서 제공하는 에티켓 예복장, 대화 금지 구역을 따라야 합니다. 스파 전후 알코올 섭취를 삼가야 합니다. 오늘 간단하게 목욕 및 에티켓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